안녕하세요, 닥터존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저희 병원에서 중금속 검사를 받거나 독성부하 검사를 받았을 때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거나 환경오염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중금속이나 환경오염물질들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물질과 중금속 등에 노출이 덜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들은 항목당 주제를 잡아도 될 만큼 내용이 많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만 뽑아서 짧고 빠르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금속과 환경오염물질에 덜 노출되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현미는 반나절 정도, 다른 채소들은 5분 이상 물에 담궈 놓았다가 깨끗이 씻어서 먹기입니다. 현미는 굉장히 장점이 많지만 쌀처럼 깎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이 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잘 씻어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나절 정도 물에 담궈 놓았다가 깨끗한 물에 다시 씻어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채소들도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깨끗한 물에 다시 세척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초나 소주를 희석해서 물에 담가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오래된 주방식기 바꾸기입니다. 여러분들 코팅팬들 많이 쓰시죠? 저 역시도 많이 사용하는데 코팅팬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알루미늄이라든가 PFOA 등 같은 환경오염물질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난 코팅팬들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스테인레스나 주물팬 등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이롭습니다. 요새는 티타늄 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코팅팬은 코팅팬 나름대로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쓰실 때는 써야겠지만 가능한 한 깨끗하게 쓰시고 안전하게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양념이 강한 음식물 같은 걸 오래 담궈두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 제품을 가능한 한 유리나 도자기 재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들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음식들을 보관할 땐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인증받고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그런 물질들이 조금씩은 용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누적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자레인지 등을 통해서 열을 가하다 보면 더욱더 많이 용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많이 되어 있는 음식들을 담아 놓을 때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아무리 허가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것은 가능한 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밥을 하고서 비닐봉지에 소분했다가 나중에 데워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한 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밥을 따로 보관할 때는 유리로 된 용기에 소분해서 나중에 데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질 많은 육고기 섭취를 덜 하기입니다. 지난번 건강한 식습관 편에서 환경오염 유기물질들은 지방 친화성이 좋아 지방이 저장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가능한 한 지방질이 섞여 있는 부위를 잘 피해서 드세요. 마블링이 좋은 고기는 맛은 있지만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페트병에 들은 물을 피하고 가능한 한 정수된 물을 마시기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페트병 속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에 두었던 페트병에 있는 물들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특히 오래된 페트병일수록 더욱 미세 플라스틱이 많을 수 있고요. 가능하면 차에 두었던 페트병에 있는 물은 마시지 마세요. 그리고 수돗물을 그냥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수돗물 안에 염소라든가 그 외에 배관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바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수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페트병을 이용하지 말고 정수된 물을 텀블러에 담아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다음은 폐 건전지 잘 버리기입니다. 건전지는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건전지들이 오래돼서 누액이 되게 되면 그 안에는 니켈, 카드뮴, 리튬 같은 성분들이 나오게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도 같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 물질들이 직접 접촉되지 않더라도 공기 중으로 퍼져 우리 몸에 소량씩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소량이라고 안심할 게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점점 쌓이게 되면 결국엔 건강을 해치게 되죠. 그러니 폐 건전지는 즉각 수거함에 버려주세요. 아무데나 버려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면 그게 또 다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다음은 해산물 주의하기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오염 유기물질들과 중금속들이 바다로 흘러가고 토양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해조류가 다시 또 섭취하게 되고 해조류는 작은 생선, 작은 생선은 또 큰 생선 이런 식으로 점점 축적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덩치가 큰 상위 포식자 생선들은 더 많은 중금속들을 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어나 참치 같은 어종이 대표적이죠. 생선은 크고 실한 게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이지만 가능하면 작은 생선들을 고르시는 게 건강에는 이롭습니다. 그리고 생선의 머리나 지방 조직, 내장 쪽에는
더 많은 환경오염 유기물질들과 중금속들이 쌓여있을 수 있으니 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오염이 좀 더 심한 지역의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나 어패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 생선, 어패류 등은 오메가3, 요오드, 좋은 미네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음식들인데 환경오염으로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점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늘 이 점을 유의하고 신경 써서 해산물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염된 지역에서 나온 식물 피하기입니다. 우리가 식재료를 구매할 때 그 지역의 원산지를 모두 다 알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기되지 않은 농산물들도 많이 있고요. 가능하면 농산물이 어느 지역에 재배되는지 알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농약을 제거해서 먹을 수 있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약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처를 모르는 외국에서 들여온 한약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산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가능한 한 피하시고 정확한 원산지를 알고 구매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흡연 및 간접 흡연 피하기입니다. 담배가 해로운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담배 안에는 수많은 화학물질들, 발암물질들, 여러 가지 환경오염 유기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피우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 간접 흡연도 상당하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담뱃잎이 카드뮴을 잘 흡수하는 성분이 있어서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검사를 해보면 카드뮴 배출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끊으시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신다면 남들이 담배 피우는 곳은 가능한 한 피하고 방문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 잘 사용하기입니다. 황사에 포함된 먼지 속에서 중금속과 환경오염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자주 접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온갖 화학 물질들로 이루어진 제품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전, 가구, 옷, 수많은 제품들이 우리 주위에 있죠. 이런 것들이 햇볕을 받고 열을 받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안 좋은 물질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환기를 잘 시켜주고 공기청정기를 잘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치과에서 아말감을 제거하기입니다. 요새는 아말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예전엔 이를 때웠다고 하면 거의 다 아말감으로 충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이에서 마찰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아말감에서 수은 증기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은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좋을 리가 없겠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아말감을 제거하시고 다른 충전재로 바꾸길 권유드립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 및 색조 화장을 덜 하기입니다. 엄격하게 관리받거나 천연 제품을 사용하는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면 고기능성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에는 중금속과 환경오염 유기물질들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먹거나 바르거나 하는 그런 제품들은 가능하면 싸다고 좋은 걸 사지 말고 믿을 수 있는 회사에 잘 인증된 제품들을 사서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능하면 면제품 이용하고 생리대도 자연성분으로 쓰기입니다. 조금 전 바르는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몸에 닿는 섬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으로 만든 옷감, 염색약 등이 우리 몸에 접촉을 통해서 그 피부를 통해서 때로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몸 건강에 누적되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가능하면 우리 몸에 닿는 것은 천연 성분 그리고 면제품을 이용해 주시고 처음 산 옷이라면 세탁이 가능한 옷이라면 가능한 한 세탁해서 입기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사우나도 도움이 된다입니다. 운동과 사우나를 하게 되면 땀을 통해 중금속과 환경오염 물질들의 배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만히 앉아서 땀을 흘리는 사우나보다는 운동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운동이 중금속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때요?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많아 지금까지 핵심만 말하고 정말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지켜야 할 생활 습관들은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필수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것들을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 힘들게.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져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사실 너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능하면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을 피해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노출을 피하고 중금속들이 들어오고 환경오염 물질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도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존이었습니다.